할머니의 마지막 선물.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태연이 급하게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해 누구보다 야망이 가득한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태연이 전화를 끊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향 전주에 계시던 할머니 옥순이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태연은 바쁜 일상에 쫓겨 할머니를 자주 뵈지 못했던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전주로 향하는 KTX 안에서 태연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던 시절, 할머니 댁에서 보낸 여름방학들이 생각났습니다. 태연아, 할머니가 만든 비빔밥 맛있지?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태연이 성공하면서 점점 고향과는 멀어졌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더욱 바빠졌고 할머니께는 명절 때나 안부 전화를 드릴 뿐이었습니다. 성공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듯 지금까지 달려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전주에 도착하니 이미 먼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연의 사촌형 민철과 사촌동생 민수도 와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민철은 내심 태연이 늘 부러웠고 택시기사였던 민수도 불평 많은 인생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연아, 많이 바빠서 힘들었지? 민철이 다가왔습니다. 형, 할머니 마지막에 고생 많이 하셨나요? 아니야. 조용히 주무시다가 가셨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장례를 3일장으로 치른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공증받은 유언장을 남기신 것입니다. 동네 법무사가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전주시 한옥마을 근처의 낡은 한옥집과 2,000평 대지는 손자 김태연에게 상속합니다.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할머니 집이요? 태연이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법무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단, 이 재산은 태연이 직접 그 집에 거주하며 1년간 관리할 경우에만 정식 상속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상속자에게 넘어갑니다. 민철과 민수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1년간 거주라니, 그게 무슨 조건이야? 민철이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런 조건을 다셨을까? 민수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태연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서울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가 전주의 낡은 한옥집에서 1년간 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태연아, 솔직히 그 집 땅값만 해도 10억은 넘을 거야. 한옥마을 근처라서 개발 가능성도 높고. 민철이 귀띔했습니다. 하지만 1년간 거주 조건이 있으니 민수가 말꼬리를 휘었습니다. 그날 밤 태연은 할머니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50년 된 한옥집은 낡아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니 할머니가 가꾸신 텃밭과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왜 저에게 이런 조건을 다신 걸까요? 태연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태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 수연과 두 아이들에게 전주에서 1년간 살자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고민이 되네. 할머니, 집 땅값만 해도 10억인데. 태연이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당신 회사 일도 있고 애들 학교도 있고. 수연이 현실적으로 답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도 태연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태연 이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회의 때 멍하시던데. 후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냥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그때 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철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태연아,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1년간 전주에 살기 어려우면 우리가 그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도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형? 법적으로 보면 내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다음 상속 순위자에게 넘어가거든. 그럼 우리끼리 나눠 가질 수 있고 태연은 형의 속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민철도 민수도 할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태연아, 현실을 봐. 넌 서울에서 잘 살고 있잖아. 굳이 전주 시골에 와서 1년을 보낼 필요가 있겠어? 전화를 끊은 후 태연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태연은 다시 전주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집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을 둘러보던 중 할머니 방 서랍에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손주 태연이가 보고 싶다. 오늘따라 보고 싶다. 태연이가 언제 올까? 바쁜 줄은 아는데 가끔 보고 싶다. 할머니의 일기를 읽으며 태연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오늘도 텃밭에 배추를 심었다. 태연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배추김치를 담그려고. 민철이와 민수는 가끔 오는데 돈 이야기만 하고 간다. 태연이는 바쁘니까 이해하지만 가끔은 그냥 할머니 보러 왔으면 좋겠다. 일기를 읽을수록 태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옆집 박순이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태연아, 내가 왔구나. 할머니, 안녕하세요. 너희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내 이야기만 하셨다. 태연이가 성공해서 자랑스럽다. 하지만 가끔은 옛날처럼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 순이 할머니의 말을 듣고 태연은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조건을 단 이유를 아시나요? 아마도 너에게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을 거야.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태연이 고민하고 있는 사이 민철과 민수는 자주 할머니 집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형, 태연이가 결정을 빨리 안 하네. 민수가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아무래도 서울에서 1년간 전주에 사는 건 쉽지 않을 거야. 민철이 답했습니다. 사실 민철은 이미 부동산 업자들과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한옥마을 근처의 땅은 앞으로 더욱 가치가 오를 것이 확실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서 할머니 재산이 태연이 혼자 가져가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민수가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맞아. 우리가 할머니를 더 자주 봤는데. 하지만 그들이 할머니를 자주 봤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철은 할머니께 돈을 빌리러 가거나 땅 이야기를 할 때만 찾아뵈었고 민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태연이 할머니 집에서 정리를 하고 있을 때 두 사촌이 찾아왔습니다. 태연아, 결정했어? 민철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아직. 솔직히 말하자면 할머니 재산을 혼자 다 가져가는 건 좀 그렇지 않니? 민수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할머니 손자인데 왜 너만 상속받아야 해? 더군다나 넌 서울에서 잘 살고 있잖아. 민철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태연은 놀랐습니다. 형, 이건 할머니가 정하신 거예요. 그래도 형제끼리 나눠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특히 1년간 거주 조건도 못 지킬 거면서.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저도 고민 중이에요. 고민할 게 뭐 있어? 어차피 못할 거면 우리한테 넘기고 대신 얼마가는 나눠주자. 민철이 제안했습니다. 그 순간 태연은 깨달았습니다. 형과 동생이 처음부터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형들, 혹시 할머니 살아계실 때 얼마나 자주 뵀어요?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민철이 당황했습니다. 전 기억나거든요. 할머니가 외로워하시는 걸 알면서도 바빠서 못 뵈었어요. 그런데 형들은 할머니를 진짜 보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민수가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그야, 바쁘니까. 그러는 너는 서울에 살면서 얼굴이나 내비쳤냐? 누가 누굴 보고 훈계야 지금. 할머니 일기를 봤는데
형들이 올 때마다 돈 이야기만 하고 간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순간 두 사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태연아, 뭘 그런 걸 다 들춰내? 민철이 화를 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할머니가 왜 저에게만 그런 조건을 다신 건지. 그날 밤, 태연은 할머니 집에서 하루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할머니와 함께 보냈던 그 집에서 말이죠. 밤늦게 마루에 앉아 있는데 순이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태연아, 잠이 안 와? 네, 할머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요. 순이 할머니가 태연 옆에 앉았습니다. 너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한 말이 있다. 어떤 말씀이셨는데요? 태연이가 성공한 건 자랑스럽지만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라고 하시더라. 중요한 거요? 가족, 고향, 그리고 사람다운 삶 말이야. 돈만 벌어서는 진짜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어. 순이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단 거야. 1년간 이곳에 살면서 내가 잃어버린 걸 다시 찾기를 바라셨던 거지. 태연은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너무 바빠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나 봐요. 늦지 않았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태연은 서울로 올라가서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 전주에서 1년간 살고 싶어. 수연이 놀랐습니다. 정말. 회사는 어떻게 하려고? 사표를 낼 거야. 여보, 정신 차려. 지금 나이에 사표를 내면 당신 아직 50도 안 됐어. 이제 막 임원이 돼서 얼마나 앞날이 창창한데. 나는 어떡하라고 그래? 수연아, 나 요즘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나? 수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아이들과도 제대로 시간을 못 보내고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싶어서. 그래도 할머니가 마지막에 주신 기회인 것 같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보라고. 며칠간의 고민 끝에 수연도 태연의 결심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 가족 모두 전주에 가서 살자. 정말 아이들도 시골에서 자연과 함께 지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나도 서울 생활이 너무 빠듯했어. 돈이 있어서 여유롭게 사는 것도 아닌데 그저 주변 사람들 속도에 맞추려고 가면을 쓰고 살고 있잖아. 정작 나는 힘이 든데 여유로운 척, 돈이 많은 척, 마음이 행복한 척. 태연은 감격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결심을 이해해 준 것이. 하지만 여보, 전주에서 뭘 하면서 살 거야? 수연이 현실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가꾸시던 텃밭을 더 크게 만들어서 유기농 농업을 해볼까 생각 중이야. 그리고 한옥 체험 민박도 운영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네. 나도 도시에서 온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게. 이달 후 태연 가족은 전주의 할머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첫날 밤 가족들이 할머니 방에서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아빠, 여기 공기가 서울보다 맑아요. 초등학생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별도 많이 보여요. 소희도 신기해했습니다. 태연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된 것이 기뻤습니다. 한편 민철과 민수는 태연의 결정에 당황했습니다. 태연이가 정말 전주에 와서 살기 시작했다고? 민철이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럼 할머니 재산을 다 가져가게 되는 거네. 민수가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태연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의 진심을 이해하게 해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3달째 되던 어느 날, 태연은 할머니 텃밭을 확장해서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우리가 심은 배추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 수연이 기뻐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성스럽게 기르니까 잘 자라는 것 같아. 아이들도 농사일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생명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아빠, 제가 심은 상추가 이렇게 컸어요. 소희가 자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태연의 유기농 채소는 지역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연 씨네 채소는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기르는 거예요? 이웃 주민이 물었습니다. 비결은 없고요. 그냥 정성스럽게 기르는 거예요. 한옥 민박 사업도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도시에서 온 가족들이 시골의 정취를 느끼며 하루 이틀씩 머물러 갔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지낸 하룻밤이 정말 힐링이 됐어요. 서울에서 온 손님이 인사했습니다. 아이들도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서 좋았어요. 태연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8개월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민철과 민수였습니다. 태연아, 정말 잘 지내고 있구나. 민철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형들, 어서 와요. 우리. 미안해.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뭘 미안해해요? 할머니 재산 때문에 너에게 그런 말 했던 거. 정말 미안해. 민철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형, 괜찮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고맙다니? 형들 때문에 할머니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태연은 형들에게 농장을 구경시켜주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태연아,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 민철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행복해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하는 일도 의미 있고, 그날 밤, 형들은 할머니 무덤에 함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너무 욕심만 부렸어요. 미안해요. 민철이 울먹였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원하신 건 우리가 가족처럼 지내는 거였는데, 민수도 후회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태연은 조건을 모두 이행해서 할머니, 집과 땅을 정식으로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여보, 서울 생활이 그립지 않아? 수연이 물었습니다. 전혀. 여기서 보낸 1년이 서울에서 보낸 10년보다 더 의미 있었어. 태연의 유기농 농장은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도시 사람들이 체험 학습을 하러 왔고, 한옥 민박은 예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빠, 우리 계속 여기서 살 거죠?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여기가 우리 진짜 집이야. 민철과 민수도 자주 찾아와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그들도 태연의 변화를 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연아, 할머니가 정말 지혜로우셨구나. 민철이 말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태연 가족과 두 사촌이 함께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비빔밥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이해했어요. 할머니가 주신 마지막 선물이 뭔지. 태연이 할머니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자연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이웃들과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그 오래된 한옥집에서 태연 가족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서는 올해도 달콤한 감이 주렁주렁 열렸고, 할머니가 심으신 꽃들이 사계절 내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어느 가을 저녁, 온 가족이 마루에 앉아 감을 까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정말 현명하셨구나.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만약 아빠가 서울에 계속 살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서울에 있을 때는 늘 바빠서 가족끼리 이렇게 앉아서 대화할 시간도 없었는데. 그리고 할머니, 민철 삼촌이랑 민수 삼촌도 이제 자주 와요. 우리 진짜 가족 같아졌어요.
소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연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아이들과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이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내일 순이 할머니가 오신다고 하셨어. 수연이 말했습니다. 아, 맞다. 할머니가 김장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지. 이제 태연은 마을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에게 농사법을 배우고 마을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태연아, 내가 이 마을에 와서 정말 좋아졌어. 순이 할머니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와서 마을이 활기를 되찾았어. 너희 할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그날 밤, 태연은 할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쓰인 글을 읽으며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태연아,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할머니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만 할머니 마음은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거야. 할머니가 바라는 건 내가 진짜 행복하게 사는 거야.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좋지만 가족과 함께 웃으며 사는 게 더 소중하단다. 이 집에서 내가 어렸을 때처럼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라. 그리고 가끔은 할머니 생각도 해주렴. 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알겠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주신 건 그냥 집과 땅이 아니라 진짜 살아가는 법이었네요. 문득 마당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연은 할머니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국화꽃을 놓고 인사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지훈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고 소희는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하네요. 수연이는 마을 부녀회에서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할머니, 민철 형과 민수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돈 이야기보다는 가족 이야기를 더 많이 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모두 소중한 걸 깨닫게 됐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무집들이 살랑거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네요. 태연의 감사 인사가 전주의 푸른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태연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내린 선택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앞으로도 태연 가족은 이 따뜻한 한옥집에서 할머니의 사랑을 이어받아 더 많은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태연도 자신의 아이들에게 할머니로부터 배운 지혜를 전해줄 것입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 성공보다 값진 것이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